계속해서 지방선거와 관련되는 공천 얘기들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시장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가 뭐 사실상 가시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사실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어떤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거물이 들어온다거나 화제가 된 인물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른미래당이 뭐 인물을 어떻게 영입했다라는 기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3당 구도에서 사실 구도를 잡을 수도 없고 인물과 구도가 아니라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실 바람도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단안이 필요한데 계속 그래서 어쨌든 당원들은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한테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입장은 유승민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선을 그었고 그러다 보면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4월 2일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은 안철수를 이길 수 있는 적임자는 자신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출마가 가시화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우상호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안철수 후보에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방어적, 수세적 선거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면 야박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상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와 맞서서 가장 공세적으로 토론하고 공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사람은 우상호가 유일하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안철수 나와라. 우상호가 대적하겠다. 박원순 대 이제 안철수보다는 우상호 대 안철수 구도가 더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본인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후보가 돼야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안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쟁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는 것이 물론 이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한테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가 된 상태였어요. 박원순 시장하고 하나로 단일화할 때도 두 사람 다 진보적 성향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층도 거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많이 우클리가 한 상태잖아요. 또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보수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보여지는 정당이 됐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선거 연대가 더 드러나고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예전에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다시 양보를 해서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지층이 일정 부분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정치적 지형이나 성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박원순 시장한테 불리한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뭐 우상호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도 좀 뭐 같은 어떤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 뭐 경선 아직 지금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안 돼 있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포기를 했고요. 한 3파전으로 간다고 봤을 때 어떤 양상을 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 2년 이내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유형을 보면 현직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현직 중에서도 집권 여당의 현직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보면 사실 가상 대결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상 대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의 인지도가 좀 더 높은 어떤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우상호 의원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어떤 움직임 이전까지는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매일같이 미세먼지라든지.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게 출마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바로 두 의원이 안철수에 대항하는 나다 이렇게 프레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구도를 바꿔보겠다. 그렇죠. 구도 싸움이니까. 예, 구도 싸움이니까 이게 구도가 되면 내가 대항마가 되는 그런 구도여야만 내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경선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즉 지금 이 전까지는 이 안에서의 어떤 경선에 1위인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다면 구도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그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건 뭐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득력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네. 하고요. 네, 야권연대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조차 못 찾고 있는 있죠. 상황이 되는데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시는지.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후보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안 내고 내고 이런 연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후보를 뭐 단일화해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뭐 예를 들면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교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되면 둘 다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사람씩이라도 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내서 둘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쪽만 내고 거기서 당선되는 그걸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이 두 당 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3명이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1명 대 미래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낸다고 하면 사실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져서 후보를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면 자유한국당이 안 내고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면 바른미래당이 안 내는 이런 정도의 선거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발언 보니까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 옥동자를 낳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누가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하도 고사를 저는 해서.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를 안 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투표 용지를 한번 보세요. 투표 용지가 5개를 찍어야 됩니다. 5개가 어떻게 되냐면 광역단체장, 광역의원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 그다음에 교육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2번 없으면 그다음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서울시장은 만약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안철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연대를 깬다? 네. 그러면 광역 의원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보통 찍는 행태가 쭉 미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커튼테일 선거라고 합니다. 커튼테일이라는 게 커튼의 꼬리처럼 이렇게 늘어뜨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어느 당 단체장을 찍으면 그냥 그 네. 밑에 의원들도 찍고 1번 기초단체도 찍으면 쭉 1번, 2번이면 찍고 쭉 2번, 교육감까지 3번이면 3번. 이렇게 네. 커튼테일 선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서울시장 빠진다. 그러면 구청장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누군가든 내서서 끝까지 간 다음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나는 끝까지 뭐 대선 이번 선거 안 치를래 하고 드롭은 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아예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난 정당이 뭐 연대를 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한다거나 정당 공식적으로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러면 정말 모든 유권자들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1번을 찍었으니까 모두 다 1번을 찍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시장하고 또 기초원은 다른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 이걸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니까 모두 다 자유한국당을 찍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큰 그림은 이거 또는 뭐 내 동네에 사는 사람은 이거 교육감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 아이가 교육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또 판단해서 자기가 찍을 사람 찍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상황도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단체 의원으로 넘어가면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유권자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논란도 좀 잠재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참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좀 단일화 해주세요. 저도 좀 단일화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제주도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대1 구도를 원한다. 결국 원희룡 지사가 말하는 1대1 구도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인데요. 사실은 보수라고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후보가 한 명이 더 나왔을 때 본인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결국 1대1 후보가 돼야만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한 명 나오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나왔을 때 그럼 결국 표가 분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어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본인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 구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구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유승민도 지방선거에 공동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유승민 측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경기도에서 왜 나갑니까?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TK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100m도 떨어지기 싫은 사람한테 자꾸 경기도지사 나와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나가서 떨어지라는 보수 단일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안 떨어져도 네. 못 나와도 안철수 서울시장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은 나는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책임져라. 물러가면은 당은 안철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박지원식 그 해석 정치 구단의 해석인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대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유승민 대표는 욕 안 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자기의 생각이 굳고 끝까지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일관된 어떤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자기 지지한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비판을 하겠다. 예, 계속 그것도 좀 이렇게 갈릅니다. 아직 이현도장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박 전 대표 말씀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생각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관계인 아닙니까? 이런 어떤 정당의 어떤 이익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TK인데 이번에 그냥 대표만 하고 있다가 TK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정치 문법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뭔가 나서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를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유승민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 한번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뭔가 이득을 취하기만 하지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은 어떤 인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그냥 나는 이제 선대위 위원장을 해서 지원만 할 거야 하고 고사는 했다가 만약 안철수 대표가 떨어지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TK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런 구도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표의 말씀이 꼭 옳으냐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질 줄 알면서도 뛰어들 줄도 알아야 되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때 박수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부산에 질 줄 알면서 갔던 거 아닙니까? 나왔었죠. 예, 지방선 그 지역 감정 해소하겠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당 후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죠. 꽃길만 걷겠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박수를 보내진 않아요, 사실은. 네. 험지도 가고 험한 길도 걷고 이러면서 정치인의 커리어가 쌓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는 이제 대부분 보면 험나오는 길,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찌 보면 좀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한 번쯤은 승부수를 던질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근데 본인이 좀 부담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지방선거 나가서 혹시나 본인이 낙마를 하거나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해서 결국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랬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서울로 나간다면 본인은 부산이나 아니면 은평 쪽으로 가겠다, 송파구 쪽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은평구나 송파구 쪽으로. 그런데 그 유승민 대표가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본인 결국 이제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약간
서운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국회 네 번째 원내 교섭단체가 생겼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하기로 한 건데 같은 진보 범주 안에 있긴 한데 다른 점도 많은 정당인 것 같은데 동거생활 괜찮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정의당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이념 정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정 계층을 내가 대변해주겠다라고 그렇죠. 아예 강령에 돼 있는데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렇죠. 그 여타 민주평화당을 포함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강령을 보면 전부 다 끌어안고 있거든요. 예. 그 중산층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뭐 이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 사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경제적인 측면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뭐 표결이라든지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같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사실 파열음이 가능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지방선거 이후까지 존속을 하느냐. 지방선거가 관점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행태가 쭉 미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커튼테일 선거라고 합니다. 커튼테일이라는 게 커튼의 꼬리처럼 이렇게 늘어뜨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어느 단체장을 찍으면 그냥 그 네. 밑에 의원들도 찍고 1번 기초단체는 1번이면 찍고 2번, 교육감까지 3번이면 3번. 이렇게 예. 커튼테일 선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서울시장 빠진다. 그러면 구청장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누군가든 내서서 끝까지 간 다음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나는 끝까지 뭐 대선 이번 선거 안 치를래 하고 드롭은 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아예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난 정당이 연대를 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한다거나 정당 공식적으로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러면 정말 모든 유권자들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1번을 찍었으니까 모두 다 1번을 찍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시장하고 또 기초원은 다른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 이걸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니까 모두 다 자유한국당을 찍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큰 그림은 이거 또는 뭐 내 동네에 사는 사람은 이거 교육감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 아이가 교육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또 판단해서 자기가 찍을 사람 찍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상황도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단체 의원으로 넘어가면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유권자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논란도 좀 잠재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네. 참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좀 단일화 해주세요. 저도 좀 단일화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제주도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대1 구도를 원한다. 결국 원희룡 지사가 말하는 1대1 구도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인데요. 사실은 보수라고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후보가 한 명이 더 나왔을 때 본인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결국 1대1 후보가 돼야만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는 것이 물론 이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원 시장한테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가 된 상태였어요. 박원 시장하고 하나로 단일화할 때도 네네. 두 사람 다 진보적 성향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층도 거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많이 우클리가 한 상태잖아요. 또 네.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보수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정당이 네. 됐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선거 연대가 더 드러나고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예전에 박원 시장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다시 양보를 해서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지층이 일정 부분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정치적 지형이나 성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박원 시장한테 불리한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뭐 우상호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도 좀 뭐 같은 어떤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 뭐 경선 아직 지금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안 돼 있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아예 포기를 했고요. 한 3파전으로 간다고 봤을 때 어떤 양상을 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 2년 이내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유형을 보면 현직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현직 중에서도 집권 여당의 현직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보면 사실 그 가상 대결 뭐 이게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상 대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의 인지도가 좀 더 높은 어떤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우상호 의원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어떤 움직임 이전까지는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매일같이 미세먼지라든지.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게 출마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바로 두 의원이 안철수에 대한 계속해서 지방선거와 관련되는 공천 얘기들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시장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가 뭐 사실상 가시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사실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어떤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거물이 들어온다거나 화제가 된 인물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른미래당이 뭐 인물을 어떻게 영입했다라는 기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3당 구도에서 사실 구도를 잡을 수도 없고 인물과 구도가 아니라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실 바람도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단안이 필요한데 계속 그래서 어쨌든 당원들은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한테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입장은 유승민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선을 그었고 그러다 보면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4월 2일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은 안철수를 이길 수 있는 적임자는 자신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출마가 가시화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우상호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안철수 후보에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방어적, 수세적 선거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면 야박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상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와 맞서서 가장 공세적으로 토론하고 공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사람은 우상호가 유일하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안철수 나와라. 우상호가 대적하겠다. 예. 박원순 대 이제 안철수보다는 우상호 대 안철수 구도가 더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본인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후보가 돼야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안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쟁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한 명 나오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나왔을 때. 그럼 결국 표가 분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어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본인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 구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구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유승민도 지방선거에 공동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유승민 측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경기도에서 왜 나갑니까?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TK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100m도 떨어지기 싫은 사람한테 자꾸 경기도지사 나와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나가서 떨어지라는 보수 얘기죠. 단일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안 떨어져도 못 나와도 안철수 서울시장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은 나는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책임져라. 물러가면은 당은 안철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박지원식 그 해석 정치 구단의 해석인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대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유승민 대표는 욕 안 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자기의 생각이 굳고 끝까지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일관된 어떤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자기 지지한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비판을 하겠다. 예, 좀 그것도 좀 이렇게 예. 갈릅니다. 아직 이현도장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박 전 대표 말씀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생각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관계인 아닙니까? 이런 어떤 정당의 어떤 이익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TK인데 이번에 그냥 대표만 하고 있다가 TK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만은 나다. 이렇게 프레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구도를 바꿔보겠다. 그렇죠. 구도 싸움이니까. 예, 구도 싸움이니까. 이게 구도가 되면 내가 대항마가 되는 그런 구도여야만 내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경선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즉, 지금 이 전까지는 이 안에서의 어떤 경선에 1위인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다면 구도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그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건 뭐 저는 아직 설득력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네, 야권연대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조차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시는지?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후보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안 내고 내고 이런 연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후보를 뭐 단일화해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묵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뭐 예를 들면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교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되면 둘 다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사람씩이라도 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내서 둘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쪽만 내고 거기서 당선되는 그걸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이 두 당 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3명이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1명 대 미래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낸다고 하면 사실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져서 후보를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면 자유한국당이 안 내고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면 바른미래당이 안 내는 이런 정도의 선거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발언 보니까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 옥동자를 낳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누가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하도 아니, 고사를 저는 해서.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를 안 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투표 용지를 한번 보세요. 투표 용지가 5개를 찍어야 됩니다. 5개가 어떻게 되냐면 광역단체장, 광역의원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 그다음에 교육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2번 없으면 그다음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서울시장을 만약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안철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연대를 깬다? 네. 그러면 광역 의원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보통